메밀가루에 녹말을 많이 섞어서 옥류관 국수가 평양 국수도 아니고 함경도 국수도 아닌 본복 국수가 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 음식의 고유한 전통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간곡히 결시하셨습니다. 사실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순 메밀가루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순면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용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남쪽의 탈춤하고 북쪽의 평양냉면이 유네스코 그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길래 한번 이제 북쪽에 대한 냉면, 평양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하고는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냉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냉면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일제시대 때 그 민족사학자인 호암 문일평 선생님이 평양냉면을 비롯한 전주비빔밥, 개성탕반을 그 조선의 3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냉면이 조선 3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개성탕반, 전주비빔밥, 평양냉면 이렇게 해서 조선 3대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북에서는 뭐 냉면이 워낙 유명하다는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하거나 뭐 하면은 옥류관 가서 냉면 먹는 게 하나의 그 관례처럼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북에는 이제 옥류관은 뭐 워낙 유명하고 옥류관은 196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식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평양 그 옥류관이 하루에 12,000그릇을 판다고 합니다. 얼추 10,000그릇 넘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뭐 웬만한 그 냉면집들 잘 나간 냉면집들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더 클 것 같아요. 12,000그릇 냉면만 그렇게 나간다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 옥류관 못지않게 북에서는 물론 이제 북에도 냉면 파는 데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그리고 거기 규모 자체가 워낙 큰 거고 그리고 또 옥류관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 청류관이 있습니다. 옥류관은 중구역 그 경상동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반을 이렇게 옥류교 옆에 대동강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위치해 있는 거고 참 이 옥류관은 원래 옥류관이 1960년 옥류관 그 식당으로 개업하기 전에는 해방되고 나서는 뭔 일이 있었냐면은 남쪽에서도 유명한 무용수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1946년도에 최승희가 북으로 간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그 무용을 연구하라고 그 옥류관 자리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쟁 지나고 한참 지난 뒤에 이제 거기에 옥류관이라는 것을 내온 거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청류관이라고 보통강반 쪽에 보통강반이라면 이제 여기로 따지면은 뭐 중량천, 뭐 청계천 이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의 지류죠. 보통강반에 그 청류관을 하고 청류관도 유명한 그 냉면집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동강 남쪽이죠. 그 동평양 관문동에 보면은 평양면옥이라고 또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여기 다 커요. 평양면옥도 한 번에 뭐 5,000명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도 많지만은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북의 냉면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 이 세 군데에 국수 경연대회도 열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잘 만드느냐. 우리 뭐 옥류관밖에 잘 모르지만은, 역사야 물론 옥류관이 더 크지만은, 길지만은, 이 세 군데에 그 국수 경연대회도 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평양냉면하고 여기는 함흥냉면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사람 기준으로 함흥냉면 그러면 보통 비빔냉면, 회냉면이 유명한 거고 평양냉면은 물냉면이 유명한 걸로 남쪽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함흥냉면, 평양냉면의 기본은 사실 그 국수에 있어요. 국수가 다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든 면인 거고 함흥냉면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상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든 겁니다. 전분이 달라요. 예.
메밀전분이냐 감자전분이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마치 비빔냉면, 회냉면은 함흥냉면, 물냉면은 평양냉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흥냉면은 북에 함흥냉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옥류관 국수가 이제 평양냉면인 거고, 신흥관 국수가 그 함흥에 있는 신흥관이라고 또 큰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소위 말하는 함흥냉면인데, 함흥냉면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양냉면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무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뭐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설도 있고 이런데, 그 정도로 오래된 것고, 이미 일제 시대 때 이 경성에도, 서울 이쪽에도 평양냉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단되고 나서 전쟁 끝나고 그 함흥 출신 사람들이 이제 오장동에다가 그 자기들이 먹던, 함흥에서 먹던 신흥관국수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내갖고 여기서 일명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는 함흥냉면이라는 게 없고 신흥관국수죠. 그리고 완전 비빔국수만 있는 것이, 비빔냉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회국수라 그러는데, 명태회나 가자미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걸 여기서도 인용을 해갖고 이제 회냉면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나는 꼭 평양냉면이 무조건 더 맛있다, 북에서만, 그런 생각은 없어요. 뭐 입맛이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 하지만 어쨌든 오리지널 그 평양냉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면은, 사진 속에 이렇게 보이듯이 옥류관과 청류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의 평양면옥의 면국수는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어쨌든 옥류관 국수하고 청류관 국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 색깔이 짙어요. 예, 상당히 짙죠. 근데 남쪽에서 소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을지면옥, 남포면옥, 우레옥, 평양면옥, 을밀대, 여기 서 있는 평양면옥은 그 동평야에 있는 평양면옥이라 장충동에 있는 평양면옥을 가져온 겁니다. 이 남쪽. 어쨌든 면 색깔이 많이 다르죠. 예. 이거는 그냥 내 추측컨대 그런 겁니다. 감자 전분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에서는 100% 메밀 전분으로 평양냉면을 만듭니다. 예. 감자 전분을 썩더라도 아주 극소수로 섞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감자 전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평양냉면의 고유의 맛은 메밀 전분이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남쪽에서 먹는 그 평양냉면이라는 게 북쪽 평양냉면하고 좀 다른 거죠. 누누이 말씀은 뭐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르다 이러고, 그 육수도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육수 색깔은 이게 녹그릇에, 북에서는 녹그릇에다가 검은 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이 더 짙어 보이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 육수 색깔도 많이 다르고, 많이 이제 딱 눈으로 봐도 많이 다르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 세 개가 국수경연대회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2000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면 색깔이 짙잖아요. 다 어디나 되게 메밀 전분하고 이렇게 짙는 거고, 육수가 아까 짙더라도 면하고 이 그릇이 놋그릇이다 보니까 이 색깔이 이제 비쳐갖고 진해진 거고, 보면 이제 맑죠. 여기 보면 육수는 되게 맑고 요렇습니다. 예. 어쨌든 요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메밀 전분이냐, 그 감자 전분이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함흥냉면, 여기서 소위 함흥냉면으로 알려진 그런 것들은, 신흥관국수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은 사실 일제시대 때 많이 전파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대량 생산해내면서, 그러면서 그 감자가, 특히 감자가 많이 나는 함경도 지방 쪽에서 감자 전분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게 신흥관국수고, 여기서는 소위 함흥냉면이라고 알려진 거고요. 또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신흥관국수하고 여기서 이제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건 오장동 함흥냉면이죠. 오장동 함흥냉면이며 오장동 흥남집이면서 오장동 고 일대, 을지로 4가오가 일대에 오장동에 있는 함흥냉면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신흥관국수는 이제 거기서 녹마국수라 그래요. 그냥 물국수는 녹마국수라 그러고, 오장동 함흥냉면의 물국수랑 색깔이 확 다르잖아요. 면 색깔도 다르고 육수도 다르고 전혀 다르요. 그러니까 이 신흥관국수는 감자 전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이나 면이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신흥관 회국수하고, 회국수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오장동 회냉면, 또 비빔냉면 이렇게 변한 거라 그러듯이 많이 다르죠.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오장동 함흥냉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오장동의 냉면집을 그 신혜선 돌아가셨어요. 오장동 함흥냉면의 원조이신 신혜선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만들어 갖고 오장동에서 함흥냉면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전해지는 거고, 그거에서 상호를 붙여서 그냥 오장동 함흥냉면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오장동 일대에 신창면허기며 뭐 오장동 흥남집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일대 온통 그 함흥냉면 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함흥냉면이라는 하나의 그곳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런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남쪽에 유명한,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곳곳에 많은 유명 냉면집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명한 냉면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청계천 이남에 위치해 있어요. 청계천 이남에 위치한 이유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다못해 장군의 아들 영화 보시면은 그 김두한하고 하야시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청계천에서. 그러니까 종로는 조선 사람이 주로 살던 데고, 그 중구는 일본인들이 주로 살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예를 들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 일본으로 간 다음에 거기는 적산가옥이 주가 되면서 월남민들이, 북에서 온 월남민들이 주거로 삽니다. 예. 그래서 중구에서 국회의원은 다 평안도 사람 출신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 표준어는 다 평안도 말인 거고, 중구, 특히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 회원동 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함경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청계천 이남에 다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을지면옥, 남포면옥, 우레옥, 뭐 평양면옥, 필동면옥 다 우리가 소위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그 냉면집들이 다 청계천 이남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거죠. 비슷한 사례로 또 예를 들면 족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발도 원래 평안도 쪽 음식 아닙니까? 원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지리적으로 북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건데, 그것도 거의 북쪽에서 유행한 음식인데, 장충동 족발이 유명해지는 이유도 거기도 그 다 월남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리적으로 장충동 그 족발이 유명해지는 거는 장충체육관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간이 음식으로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장충체육관이 생기고 또 월남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그 음식이라 그래야 되나, 음식 문화가 되는 겁니다. 왜 족발이 장충동에서 유행했는지, 왜 냉면이 청계천 이남에서 유행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뭐 요번에 평양냉면이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냉면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 제가 첨부해드린 건 냉면에 얽힌 북쪽의 영상들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옥류관 국수는 세 그릇 먹어도 숨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옥류관 국수 맛은 정말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난 젊어서부터 이 옥류관에 자주 오곤 하는데 정말 그 맛은 독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음식 전통이고 민족성이 아닐까. 우리 옥류관 평양냉면이 민족 음식의 대표작으로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이 그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다른 알지 못하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면의 맛부터 평가하곤 합니다. 하다면 그 맛은 과연 어떤 것인지. 1990년 6월 중순 어느 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우리 옥류관의 평양냉면 맛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평양냉면이 고유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감자녹 맛가루를
어느 만큼 섞었는가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꾼들이 10% 정도의 감자노막가루를 섞었다고 말씀드리자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아니라고 10%보다 더 섞었다고 이렇게 감자노막가루를 많이 섞으면 평양국수에 고유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메밀가루에 녹말을 많이 섞어서 엉유관 국수가 평양국수도 아니고 함경도 국수도 아닌 본복국수가 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족 음식의 고유한 전통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간곡히 결시하셨습니다. 사실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순 메밀가루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 순면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메밀가루 수송차가 도착했습니다. 엉유관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30-40분 전인데 매일 이 시간이면 이렇게 메밀가루 수송차가 도착하곤 합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국수를 만들 때 메밀가루를 단번에 많이 쌓아놓고 쓰지 말고 그날 쓸 만큼 가려내서 써야 한다는 이런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늘 첫째로 관심하신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육수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이곳 옥류관에서는 매일 봉사 시간 전에 밤새 끓여낸 여러 직장의 육수들을 들고 직장장들이 모여게 되는데 그때 육수의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 일꾼들이 분광 광도계와 염도계로 그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수의 질 평가에서는 이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수 검사가 끝나자 3명의 요리사들이 모여왔습니다. 우리 엉유관에서는 이제 한 줄에 한 번씩 고기장반국수 양념장과 쟁반국수 양념장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합니다. 옥류관 요리사라면 국수 누르기와 육수 만들기, 양념장과 꾸미, 고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평양냉면 만들기에서는 모두가 명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야심이고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놓칠 뻔했습니다. 예로부터 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그릇에 맛을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이 옥류관 국수도 이 놋그릇이 없었다면 아마 그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른알른한 놋술잔에 평양 서주를 따라 쭉 들이키고 놀직한 놋쟁반에 면을 말아 시원하게 들 때 그 놋그릇 일식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 다 아는 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국수 그릇을 불수강으로 만들겠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들으신 어보이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옛날 왕들도 부러웠게 국수 그릇뿐 아니라 젓가락과 술잔까지도 다 놋으로 만들어주자고 뜨겁게 결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옥류관을 찾는 그 모든 손님들의 그 공통된 씀이라고 할까, 빨리 식사실에 들어가서 맛있는 국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공통된 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 시간. 이것 또한 옥류관 국수 맛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가 오르내리는 중요한 인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언제나 마음 쓰시던 어보이 장군님께서는 2010년 7월 이곳 옥류관에 사랑의 번호 분배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그 번호 분배기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카드에 의한 봉사 관리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기는 옥류관 본관 2층에 자리 잡은 대연회장입니다. 여기에서만도 하루 봉사 시간에 거의 1,000수백 그릇의 국수가 봉사되며 옥류관에서 하루에 봉사되는 국수는 10,000그릇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손님들이 여기 옥류관을 찾을 때면 놀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식당에서 한 가지 음식이 하루에 10,000그릇 이상씩 봉사되는 이런 희한한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0,000그릇 이상씩 봉사되는 이런 숫자 앞에서는 놀랐을진 몰라도 아마 그것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옥류관을 찾으실 때마다 천부르심은 늘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국수 맛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는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옥류관 국수의 맛 그 향유자는 바로 인민이며 그 맛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